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 기초화학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풀고 다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014년도 15학년도 기출이랑 지금 16년도 기출이랑 생물화학에 있어서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받기에는 아마 푸신 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뭔가 계산이 깔끔한 계산이 좀 없고 그냥 계산기가 없이 그냥 대충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들이 좀 14, 15년도 기출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17년도 기출을 안 풀었지만 17년도 기출에서도 이런 경향 패턴을 보이면 이거는 지금 연도 지금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왜냐면 지금 2023년인데 16학년도 중앙대 편입이면은 15년도쯤에 거의 한 8년 전쯤에 이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시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17년도에도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된다면 어 제가 계속 지금 풀어 나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계산기 없이는 깔끔한 계산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림을 잡거나 대충 47이니까 50으로 놓고 풀거나 이런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문제를 푸셔본 분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제가 이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겠지만 세 번째 녹화인데 시작할게요. 네, 1번 아세틸렌은 다음 반응과 같이 수소와 반응하여 에테인으로 전환됩니다. 25기압 300도씨에서 아세틸렌은 분당 1000리터씩 그리고 수소는 분당 3000리터씩 반응기에 주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때 2분 후니까 그 몇 리터가 정해지겠죠. 그 2분 후에 15kg의 에테인이 생산되었다면 수득 백분율은 대략 얼마인가? 이 수득 백분율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나 디테일한 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해요. 왜냐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 기출의 문제에서 아마 수득 백분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예시를 들으면서 잠깐 볼 텐데 그때 이제 이해를 하시거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개념서를 보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론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엄청 잡아먹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이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득 백분율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면 보통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죠. 어떻게 이제 어떠한 반응물이 반응해서 어떠한 생성물이 생성된다. 그게 이제 그 개수비가 몰수비대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응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응식을 쓰겠습니다. 반응식은 옆에다 쓸 텐데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이 개수는 제가 맞출게요. 수소와 반응해서 이제 에테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탄소 2개, 수소 6개, 왼쪽 오른쪽 좌우 균형 다 맞으니까 이제 완전한 반응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촉매는 반응식에 써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기준은 여기서 약간 수득 백분율을 잠깐 설명하고 가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틸렌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 10몰 넣었을 때 10몰 넣어줬을 때 수소를 30몰 넣어줬다. 그때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반응이 다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에테인이 5몰만큼만 생성이 된 거죠. 원래는 몇 몰이 생성돼야 돼요? 전체 다 반응을 하면 이렇게 10몰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5몰밖에 생성이 안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
그럴 때 수도 배분율을 어떻게 구하냐? 원래 10몰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5몰만 생성됐으니까 10분의 원래 생성되어져야 되는 양 분의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해서 나온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얼마죠? 50%죠. 이러면 이제 수도 배분율이 50%인 그 상황을 제가 예시로 든 거죠. 네. 이게 바로 수도 배분율인데,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얼마만큼 반응을 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반응하면 실제로 얼마만큼 생성됐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형광펜 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먼저 구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인 거예요. 뭐 숫자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1번 먼저 구하고 싶으면 1번 먼저 구하고, 2번 먼저 구하고 싶으면 2번 먼저 구하고, 3번 먼저 구하고 싶으면 3번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앞에 개수가 1, 생성물 개수도 1, 1대 1이기 때문에 결국엔 1번과 3번은 같은 양이 되겠죠. 네. 반응 개수가 같으니까 이제 내가 넣어준 만큼, 뭐 내가 10 넣어줬으면 10이 생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요. 이제 이론상으로 생성되는 것 분의 실제로 생성된 것 곱하기 100%가 수도 배분율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어차피 1번이랑 3번은 같은 거, 어차피 하나를 구하면 어차피 다 같은 값일 테니까 저는 2번 먼저 구할게요. 2번은 뭐죠? 에테인이 실제로 생성된 양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5kg. 그러면 몰수로 이제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몰수를 구하려면 몰수는 그 가지고 있는 질량을 뭘로 나눠주는 거죠? 그 분자량. 그러면은 이제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테인을 구해보면 그람으로 바꾸니까 15,000g을 분자량.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6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2 더하기 1 곱하기 6.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3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30g per 몰.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500. 한글로 쓸게요. 몰. 그럼 결국엔 500몰이 나오게 되네요. 500몰. 그럼 2번은 구했죠. 저희가 2번을 구한 거예요. 2번에서 이제 500몰. 그러면 실제로 이제 3번과 1번을 구해서 그러면은 진짜 얼마가 만들어졌어야 되냐, 이제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아세틸렌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몰수는 지금 저희가 구한 이 몰수는 에테인의 몰수였고, 이제 아세틸렌의 몰수를 구해야 되려면 얘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질량도 안 주고 뭐 반응식의 질량도 안 주고 뭐 그랬잖아요. 뭐 분자량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구할까요? 기체니까. 그렇죠. PV는 nRT. 우리는 PV는 nRT를 이용합니다. 기체가 나왔으니까 PV는 nRT. 문제에서 지금 RT 값을 주어졌죠. 그리고 압력도 주어졌죠. 25기압이라고. 그리고 부피도 얼마로 주어진 거죠? 2분 동안 분당 1000리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피도 준 거네요. 그럼 그대로 식에 대입해 볼게요. 25기압 그리고 2000리터겠죠. 왜냐면 2분 동안이니까, 분당 1000리터니까 2분 동안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서 2000리터. 그거를 이제 PV는 nRT로 이제 계산하면 RT 값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RT 값 47. 그러면 47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47 분의 25
곱하기 2000은 아세틸렌의 몰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 아마 계산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산기를 쓸 수 없는데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주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풀고 보니까 이런 계산을 결국에는 어림을 잡아서 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7이라는 숫자를 50으로 어림을 잡습니다. 그러면 25랑 50이랑 약분이 되면서 이 아세틸렌의 몰수는 100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아세틸렌의 몰수는 대략 어림잡아 1000이겠다. 네,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위에서 예시를 든 거 여기 1000이죠. 위에 1000. 그리고 3번도 원래 1000몰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온 거죠? 500만 나온 거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죠. 결국엔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1000분의 이걸 이렇게 다시 써보면 원래 1000몰이 나와야 되는데 500몰만 나왔으니까 곱하기 100. 계산하면 50%. 답은 2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푸니까 좀 오래 걸렸지. 사실 그냥 몰수만 계산해서 반이네, 반만 생성됐네, 그럼 50%겠다. 50% 이렇게 해버리면 1번은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이제 1번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수소가 충분한지, 수소가 충분해서 한 개 반응물이 아세틸렌인지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0 넣었을 때 10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한 개 반응물이 아세틸렌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준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한 개 반응물이 아세틸렌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3배죠. 3000, 1000이죠. 3배죠. 그러면 여기가 1000몰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3000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한 개 반응물이냐면 1대 2로 반응하는데 1000대 3000이니까 한 개 반응물은 아세틸렌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주고 한 개의 반응물인지까지 체크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낚시를 걸어버리면은 홀라당 낚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반응물 체크하는 거 꼭 마지막에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꼭 한 개 반응물인 거 체크해준다. 수동 100분율일 때. 저 같으면은 수동 100분율 내고 한 개 반응물에서 한번 너 한 개 반응물 생각했어? 하면 꼭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면 해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크기가 비교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은 피트 시절에서 유기화학에서 특정 번호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게 산성이 더 커, 어떤 게 친핵성이 더 커, 어떤 게 끓는 점이 더 커, 어떤 게 반응성이 더 커, 그런 어떤 게 염기성이 더 커,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게 떠올랐는데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이온화도가 나온 다음에 pKa. 결국엔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죠. 둘 다 산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산성의 크기를. 그리고 이제 염기성 물어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게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같은 부분은 왜 암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략적으로 좀 암기를 하거나 어느 정도 그 화합물의 pKa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온화도를 보고 제가 느낀 바로 이온화도를 보고 이게 이온화도가 이게 높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온화도 이게 잘 되나? 이 순서가 맞나? 일단 첫 번째로 그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건 세모치고 넘어갔어요, 사실. 그리고 pKa는 유기화학 제가 했을 때 외웠던 걸 떠올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벤젠고리의 OH니까 페놀이죠. 페놀은 pK가 10이거든요. 외웠을 때 10이고, 알코올들 여기 알코올기가 있죠. 알코올 뭐 1차 알코올 그리고 터셔리 알코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터셔리 그 탄소가 이제 다 붙어 있는, 탄소 하나에 탄소가 다 붙어 있는 터셔리 알코올이라고 뭐 제가 그냥 말을 할게요. 그럴 때 알코올은 16에서 18을 가지고 있거든요. pKa. 네. 그런데 1차 알코올이 가장 적은 알코올이 가장 셉니다. 가장 세도 16이겠죠. 네. 그리고 가장 세고 16이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약한 산이면서, 약한 산인데 약한 산이니까 pK가 크겠죠. pK는 산색이랑 이제 반비례하니까, pK가 작을수록 강한 산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합당을 해요. 유기화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2번도 저는 맞다고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죠. HOI, HOBr, HOCl. 이때 이제 각각의 이제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데,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유기화학에서는 짝염기가 안정한지를 판단하거든요.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짝산이 강산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번의 짝염기는 이게 될 거고, 2번의 짝염기는 이게 될 거고, 3번의 짝염기는 이게 될 겁니다. 위에 있는 짝염기들이. 그런데 이 짝염기, 지금 제가 가로치는 이 짝염기들이 안정할수록 이 밑에 있는 짝산은 강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유기화학에서.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금 산소에 음전화 붙은 이 음이온의 경향성을 안정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음성도가 강한 강한 할로겐 원소가 옆에서 전자를 이렇게 전기를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봤을 때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CL이 1번, 브롬이 2번, 요오드가 3번이에요. 그럼 안정한 순서로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안정하거든요.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그 짝산의 산성의 세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3번을 비교해 보면 맞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그 짝산이 강산이 되니까 그것이 보기 3번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보기 3번도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제가 좀 지울게요. 왜냐면 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밑에를 지우겠습니다. 밑에를 지우고 다시 이제 밑에 염기성 4번을 설명해야 되죠. 염기성을 설명하려면, 염기성은 수소 이온을 얼마나 잘 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라는 개념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 결국에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수소를 얼마나 잘 당겨서 염기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수소 하나 빠져나가서 메틸기 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닐린 구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도 약간 유기화학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메틸기는 전자를 도네이팅하는 그룹이거든요. 수소에 비해서 전자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전자를 준다는 개념은 뭘까요? 전자를 주니까 너 정기적으로 더 음성이고 더 반응을 좀 잘해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암모니아보다 오른쪽에 있는 메태기가 하나 더 붙은, 왜냐면 정자가 이렇게 쏠릴 테니까 내가 전자 좀 줄 테니까 가서 염기성 능력 좀 키워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이 더 높게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이제 아닐린 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틀렸으니까 4번을 답으로 찍어. 이게 틀렸으니까 4번을 답으로 찍어. 그래서 이 문제를 내셨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닐린의 이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편제돼요. 이게 비편제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넓게 퍼집니다. 이게 공명 구조를 이루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좀 이걸 옆에 있는 거를 좀 크게 그려보면 지금 이 상태인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고,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 이중결합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명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편제돼서 수소 이온을 반응해서 염기성을 측정하는 건데, 이 비공유 전자쌍, 지금 이 비공유 전자쌍이 움직이면 반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수소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벤젠고리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수소랑 반응할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성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죠? 염기성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염기성이 왼쪽에 있는 것들보다. 그런데 지금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느냐? 여기가 틀렸습니다. 네. 비공유 전자쌍이 벤젠고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염기성이 더 약해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 이 KB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KB가 얼마가 되냐면, KB가 지금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KB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암모니아 구조, 이 보통의 그냥 암모니아 기본 구조, 이 친구들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이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는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바꿔서 낸다면 바뀌어야겠죠. 네. 바뀌어서 나오겠죠, 문제가. 네. 옳은 걸로 굳이 고쳐본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나중에 이 보기를 냈을 때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안 읽는 구조는 전자가 비편제화되기 때문에, 비편제화되면 염기성이 떨어지니까 이 경향성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1번 이온화도는 저도 이거 몰랐던 건데, 결국에는 4번에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라고 답을 찍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이제 플러스 1인 금속이고, 얘가 플러스 2를 양이온을 띠는 금속이고, 이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을 띠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 지식을 외우고 가는 거죠. 이게 플러스 이제 알칼리 금속, 뭐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을 나타내는 이제 금속, 이 순서대로 이온화도가 증가하는구나. 이제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답은 4번이다. 네.
이제 답을 2번까지 했고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는 액체 증기압을 절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올바르게 도시한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한글말이 어렵네요. 도시한 것. 네. 보통 증기압 절대 온도 하면 뭐 이렇게 x축이 t 죄송해요. y축이 압력, x축이 t 아니면은 ln 자연로그 압력 그다음에 t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처음 이 P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네.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야 되는데 직선 틀렸고 위로 볼록 틀렸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LNP랑 T분의 1 그래프에서는 답이 3번이죠 사실. 왜냐면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답을 3번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프가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이것과 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증가하는 것과 이 일직선밖에 안 나와요. ln 자연로그에서요. 그 뭐 반응 그 k 값 그 속도 상수에서도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절대 찍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것과 관련된 식을 한 번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클라페이롱식이죠. 이제 식이고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뭐 ln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기 그 다음에 곱하기 t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기체상수분의 델타 S 증기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이것도 분명히 지난 기출에 아마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 RT를 다 곱해 보면은 RT ln P는 마이너스 델타 H 증기 더하기 T 델타 S 증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다 양변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마이너스 RT ln P는 델타 H 증기는 뺄게요.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P값을 이제 K값을 P값으로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RT ln K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리고 이 마이너스 RT ln K가 델타 G니까 여기서 이제 그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 식에서부터 결국엔 나온 거다라는 걸 아마 지난 기출 문제 설명할 때도 아마 잠깐 설명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진 굳이 뭐 유도하거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에 주어지는 거를 그냥 푸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은 3번으로 하고 간단히 넘어가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다음 평형에 대한 분배 계수를 30으로 가정하자. 2mmol 요오드가 이제 뭐 갑자기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물어보면 이게 온도를 안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온이고 이 평상시고 안정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기액고잖아요. 기기액고 플로르 2개, 염소 2개, 그 다음에 Br, 브롬, 요오드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쳤을 때 기기액고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뭐 이건 쓸모 없는 건데 그냥 한번 말해봤고요. 요오드를 포함한 수용액 500ml를 25ml 네, 뭐 사유화탄소인가요? 뭐 사유화탄소를 이용하여 요오드를 추출하려고 한다. 이때 수용액에 남아 있는 요오드의 양을 구하시오. 뭐 추출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일반화학에서 나오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반화학을 공부하고 피트를 칠 때도 어떤 걸 추출하고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추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약대에 와서 물리학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분배 계수가 나오고 그때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큼 추출하면 뭐 얼마큼이 남고 그런 거를 이제 배웠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걸 모른다고 쳐도 이 말뜻을 잘 이제 읽어보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럼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결국엔 이제 내가 500ml에 얼마가 녹아 있는데 25ml에 얼만큼으로 이제 분배가 되면 그 분배 계수가 30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이 좀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 그림으로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 아닌데 제가 그냥 제 개념을 이해한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이 500ml 있고요. 요오드가 이제 2mm몰 농도로 녹아 있는 겁니다. 녹아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25ml, 25ml CCl4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오드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요오드라는 것이 뭐 물에도 있겠지만 이 요오드라는 것이 사이화탄소에도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것들의 분배 계수가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식을 쓸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처음에 요오드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얼마큼 가니까 분배 계수가 분배 계수 평형 K가 30이래. 이걸 식으로 쓸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500ml에 이제 얼마큼 들어있냐, 그거죠. 얼마큼 들어있어? 얼마큼 들어있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몰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농도를 구할 때 이제 얼마큼 몰수를 구하려면 농도랑 부피랑 곱하는 거죠. 이게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몰수가 나와요. 이걸 모르시면 일단 또 개념 가서 이제 보시거나 잘 생각해 보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몰농도가 이제 지금 2mm몰, 그리고 부피가 0.5, 500ml니까 0.5죠. 이걸 곱하면 몇 몰이냐면 1mm몰이 나오죠. 1mm몰. 그럼 지금 이 요오드가 1mm몰 녹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500ml라는 수용액에. 그럼 저는 여기다가 1mm몰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수용액이고 여기가 지금 사이화탄소니까 지금 제가 쓴 게 분모로 들어가고, 지금 제가 쓴 게 반응물이니까 분모로 들어가고, 지금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이화탄소에 있는, 근데 사이화탄소는 몇 밀리리터래요? 25ml래요. 25ml인데 얼마큼 들어있대요? 제가 몰라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얼마큼 들어있는지 몰라. X.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제가 X라고 했죠. 근데 X만큼 넣어주는 게 아니라 1mm몰에 있던 요오드가 X만큼 가는 거예요. 분배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 이 X가 사이화탄소에 녹는다는 것은 수용액에서 X만큼 없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전체의 합이 1mm몰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간 거만큼, 분배된 것만큼 내가 수용액에서 간 걸 테니까 X만큼 또 빼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요걸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실 수 있죠.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다시 한번 이제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해볼게요. 500ml 물에 1mm몰이 지금 녹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2mm몰 농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 사이화탄소를 넣어서 요오드를 뺄 겁니다.
사이화탄소 25ml를 넣어서 요들을 이제 추출할 건데 얼마큼 추출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얼마큼 추출하는지 모르니까 X만큼 추출할 거예요. 근데 X만큼 추출하는 건 1mmol에 녹아있던 수용액에 녹아있던 1mmol에서 추출할 거니까 거기서도 빼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의 분배 계수가 평형상수가 30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답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울 거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25랑 50, 500이랑 계산하니까 20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x는 30 곱하기 1 마이너스 x 다시 죄송해요. 1mol 마이너스 x 그리고 분모로 20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계산해주면 뭐 x 막 생략할게요. 3분의 2는 1mol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x를 양변으로 넘기면 5분의 3 3분의 5x는 1mol. 네. 그럼 이제 x 값을 구하면 x는 얼마가 나오죠? x는 5분의 3 mmol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수용액에 남아있는 몰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간 거 사이화탄소에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냐? 남아있는 양이니까 1 마이너스 x 1mol 마이너스 x를 구하는 거죠. 네. 그래도 네. 그러면 1mol 마이너스 x가 0.6mmmol이니까 계산하면 0.4mmmol.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다 구하시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에 남아있는 사이화탄소에 있는 건 우리가 구한 건 사이화탄소에 있는 걸 구한 거지 물에 있는 거는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네, 1에서 빼줘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다 이거. 지금 제가 칠하는 이거다. 네, 그래서 1mm몰에서 6mm몰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아깝죠. 만약에 나 그냥 계산 막 하다가 사이화탄소에 0.6 해서 4번을 찍고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메테인과 에테인의 혼합기체. 메테인과 에테인의 혼합기체고 이 혼합기체들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연소시키는데 0.9몰 산소가 필요하다. B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 B를 구해야 되는데 메테인과 에테인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는데 산소랑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화학 반응식을 써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물과 CO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수소는 맞춰줬고 탄소도 맞춰줬고 오른쪽에 산소가 4개 왼쪽에 산소가 2개니까 2 곱해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에테인에 이제 산소를 써주고 ECO2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니까 3H2O가 나올 건데 이제 여기서 산소를 맞춰주면 오른쪽에 산소가 7개 왼쪽은 산소가 2개니까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메테인은 뭐 Y 메테인은 X로 할게요. X몰 에테인은 뭐 Y몰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죠. 네, 메테인은 X몰 에테인은 Y몰.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7.6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메테인은 이제
분자량을 곱해줘야지 그람수가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몰수로 이게 이렇게 몰수로 가정을 한 겁니다. 몰수. 그럼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고 에테인은 분자량이 30이니까 식을 하나 만들면 16에 x를 곱해서 더하고 30에 y몰을 곱해서 더하면 결국엔 얼마가 나와야 된다? 네, 7.6 g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여기가 이제 x몰이 반응할 거고 여기가 이제 y몰이 반응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연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 다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소는 2배 반응해야겠죠. 개수비만큼. 그럼 이제 EX가 반응할 거고 Y도 여기는 이제 산소가 2분의 7 Y가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반응한 것이 뭐 지금 EX 산소 그리고 2분의 7 Y 산소 반응한 것이 몇 몰이라고 그러죠? 몇 몰이라고 했죠? 0.9몰.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지금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니까 XY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잡아서 구하면 되겠죠. 밑에다가 4를 밑에다가 4를 몇을 곱할까요? 4를 곱할까요? 밑에다가 4를 곱하면 4를 곱하면 8x 더하기 14y 14y는 3.6 몰이 나오고 위에도 2로 나눌게요. 2로 x를 없애줄 생각이거든요. 2로 나누면 3.8 몰이 아니라 g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소거를 하면 x를 소거하고 y만 남기면 위에서 아래의 식을 빼준다고 생각했을 때 y는 0.2몰. 그렇죠. y는 0.2. 그럼 y에 0.2를 넣고 x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y에 0.2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에다가 아무거나 넣을까요?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6x 더하기 0.2니까 6이 나오겠죠. 6은 7.6 g. g을 뺄게요. g이 너무 헷갈리네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6을 이항하거나 서로 양변에 마이너스 6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16x는 1.6이 나오고 x는 0.1이 나오네요. 그럼 x는 얼마죠? 0.1. 몰은 또 생략할게요. 그러면 저쪽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x, y 답을 구하는 거죠. x 대 y는 얼마인가요? x는 0.1, y는 0.2. 그래서 1대 2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일반화학인지 일반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화원인 것 같아요. 화원 완자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화원의 완자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이 수준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는 물도 생성이 되잖아요. 이 물이 생성되는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반응한 산소로 물어봤지만 생성된 물이 얼마다 아니면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얼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화원 완자라고 말해야 되나? 화원 문제집 개념에 많이 나오는 문제였다 5번은.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인데요. 6번 같은 경우가 낚이기가 정말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6번은 생각 없이 풀면 HCl은 완전히 헬이 되지. 완전 헬이 되지. 그런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1승 몰이라고 그러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각각
10의 마이너스 11승 몰이 있을 거고 몰롱도가 있을 거고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가 있을 거니까 pH라는 거는 개념상 마이너스 로그 H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대입하면 답이 그냥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1이 나오니까 이렇게 3번하고 자신감 있게 나 이거 맞았으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틀렸습니다. 11이 아니에요. 이거 왜 11이 아니냐면 결국에는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거냐면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되는 거를 지금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이 저절로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중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플러스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성이잖아요. 중성. 네, 이걸 그대로 이제 그 pH에 적용시키면 pH가 7이 나오는 거잖아요. pH가 7.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번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엄청나게 묽은 지금 엄청나게 묽은 산이죠. 엄청나게 묽은 산.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보다도 묽은 산의 농도를 넣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산의 의미가. 네. 산의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정확히 또 엄밀히 말하면 pH는 6.9 뭐 9 어쩌고저쩌고 되거나 6, 9 엄청 7에 가까운 산성. 그렇지만 중성인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1이 아니라 염기성이 아니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넣어줬는데 어떻게 염기성일 수가 있어요? 산을 넣어줬는데 어떻게 염기성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물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중성일 텐데 여기다가 난 산성을 넣어줬는데 이게 갑자기 염기성이 더 치우쳐진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물의 자동화 이온 그 반응을 까먹지 말자. 근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기본서 개념서에서 연습 문제나 그 뒤에 문제에 아마 나오는 문제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낚이면 안 된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산성을 넣었는데 염기성이 된다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6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다음은 미지의 산성 용액 0.5 몰농도 NaOH 수용액을 가하였을 때 pH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의 pH의 변화에 알맞은 산성 용액은 무엇인가?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얼마큼 넣었을 때 당량점이 도달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죠. 지금 20으로 넣었을 때 그리고 50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20, 50 넣었을 때 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산이. 뭐 지금 어떤 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HA라는 산이 다 반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HB라는 산이 다 반응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왜 이렇게 가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H2CO3 이 산성을 수소 줄 수 있는 다양성 자산이죠. 다양성 자산 발음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다양성 자성산인데요. 산을 이제 여러 개 줄 수 있는 산이죠. 뭐 인산 같은 경우에는 뭐 3개를 줄 수 있고 지금 여기 이제 H2CO3는 2개를 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줄 때는 pH 대충 그릴게요. 왜냐면은 그런 거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개형이 죄송해요. 개형이 그림 정말 못 그리네요. 개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얘가 양이 같잖아요. 얘 혼자면 혼자 두 개의 수소를 주는 녀석이면 다 반응했을 때 양도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H2CO3에서 H 플러스 HCO3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20ml가 반응했으면 20ml가 반응했다면 여기에서도 20ml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20ml가 반응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어차피 처음 시작이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농도로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록 색깔, 지금 이 초록 색깔인 경우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경향이 아닌 거죠. 지금 그 경향이 아니라 파란색 경향인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 경향인 거잖아요. 파란색을 보면 지금 부피가 달라요. 부피가 20 반응했고 여기 부피가 30 반응했기 때문에 한 다양성자성산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체크하셨으면 4번 아니죠. 이양성자성산이 아닌 거죠. 왜냐면 농도가 일단 다르잖아요. 아니, 부피가 다르잖아요. NaOH 들어간 부피가 다르니까 틀리고, 지금 일양성자성산 죄송합니다. 일양성자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뭐 KA와 농도가 모두 다른 이렇게 나오고, KA는 같지만 농도가 다른 이렇게 나오고, KA는 다르지만 농도가 같은. 여기서 이제 바로 답 지워버릴 수 있는 게 농도가 같은이죠. 왜냐면 지금 농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게 농도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 NaOH가 반응한 것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처음에서는 NaOH가 20만큼 반응했으니까 10ml 몰이 반응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15ml 몰이 반응한 거거든요. 몰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 농도가 같은 두 양성자소산,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농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농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농도가 달라야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같은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KA가 같지가 않다는 게, KA가 달라야 여기서 지금 먼저 반응한 다음에 이 pH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H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도도, 그러니까 pKa도 달라야 된다. 네. KA가 같으면은 이제 같은 산성의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커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KA는 같은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3번은 농도가 같은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번 농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농도와 KA가 모두 달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7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산의 pKa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HA라고 가정하고 HB라고 가정했던 이 친구들의 pKa 값을 구하면 pKa가 1이고 이 친구는 이제 7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pH는 pKa 더하기 로그 짝산분의 짝염기, 이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짝산과 짝염기가 같다는 이제 같은 양일 때 pH와 pKa가 동일시 되는 거니까
HA는 이제 pKa가 1이 나올 수 있는 거고 HB는 pKa가 7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이제 서로의 이제 농도가 이제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서로의 농도는 같지 않다. 이렇게 풀면 답이 1번이 나오겠습니다. 왜 농도가 같지 않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같은 부피, 그러니까 왜 농도가 같지 않은 거를 설명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같은 비커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비커에 들어있으면 같은 부피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같은 부피에 들어있을 때 한 친구는 10mm의 양이어야 되고 한 친구는 15mm몰수를 가지는 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보기가 없지만 뭐 HB, 여기 뭐 제가 HB라고 했죠. HB의 농도가 더 높다. 맞는 보기죠. HB의 농도가 더 높은 거죠. 네, 왜냐면 같은 부피에서 몰수가 더 많은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도는 HP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HB가 더 약산이다. 그런 보기로 꾸밀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좀 약간 다른 문제로 만든다면 어, HA라는 산과 HB라는 산을 주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면 HA와 HB라는 산이 한 비커에 섞여 있을 때 NaOH로 적정한 적정한 지금 적정하면서 반응한 가하여 pH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대로 문제를 내는 거죠. 농도 누가 더 크냐? 농도 HB요. 그리고 pKa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나 이 점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 점 아니면은 이 세 개의 점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놓고 이 기역에서 HA와 A-의 농도는 똑같다. 이렇게 놓거나 니은에서 니은 점에서 HB와 B-의 농도는 똑같다. 디귿에서 주된 이온 주된 주화학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화학종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를 5개 만들던지 아니면 보기 4개니까 보기 4개 이렇게 만들어서 틀린 거 여기 중에서 틀리게 만들어서 답을 문제를 내던지 딱 같은 형식으로 해서 다른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7번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을 풀면요. 8번은 이제 어느 점 내림, 그러니까 총괄성에 관한 문제고요. 총괄성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총괄성을 말하는 게 지금 처음 총괄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총괄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어느 점 내림이니까 다음 기출 문제에 만약에 총괄성이 나오고 총괄성 어느 점 내림이 아니라 끓는 점 오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삼투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총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면 1.9g에 이런 분자가 있는데 물 50g에 녹여 용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의 어느 점이 순수한 물보다 0.56 낮아졌다면 어떤 화합물인가 말하고 있죠. 어느 점 내림은 지금 지금 KF 이 KF에 그 다음에 몰랄 농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뭐냐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게 나뉘는 건데 반트 오프 인자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을 이렇게 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점이 얼마큼 이제 변했는지 이게 아마 식일 텐데 식을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 그냥 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0.5만큼 56만큼 낮았다고 했으니까 0.56을 써주고 그 다음에 KF 값이 1.86 계산해주고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정의에서 물이 정의에서 50g 분에 이제 이 몰농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몰농도 몰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5 나누기 1.9. 제가 이래서 계산기가 좀 뭔가 필요한가.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좀 약간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I 이렇게 이제 답이 이제 이 식을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지금 1.86 곱하고 아마 이 255를 255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5로 계산하면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면 1000분의 7.6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50g 물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I 반트호프 인자를 곱한다.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잠시만요. 계산을 제가 했는데 계산을 결국에 막 계산을 하면 몇 몰 농도가 나오냐면 1.56, 1.86 그다음에 몇 몰 농도가 나오냐면 0.149 몰랄 농도 곱하기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계산을 해줄 때 결국 I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I 값을 이제 계산기로 구하시거나 어떻게든 I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옆에서 그냥 계산기로 한번 이거를 지금 두드려 볼게요. 같이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로 얼마가 나오는지. 정말 이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14학년도랑 15학년도랑 다르다고 느낀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결국엔 여기 지금 몰랄 농도를 넣었는데 M을 제가 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부분이 0.149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면 I 값이 2.0206 하면 쭈르르 나와요. 결국에는 2라는 거죠. 2. 그래서 반트호프 인자가 2라는 거는 결국엔 헬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들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두 개로 이온화되는 거를 보면 얘가 플러스 2로 되고 염소가 하나씩 나올 테니까 세 개죠. 지금 2번은 지금 물은 생각 안 하는 거고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친구 얘는 2번은 한 개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염소 3개 그러니까 여기 3번은 4개가 나올 테고 여기 지금 배결합하고 있는 거 1개 그리고 염소 헬이 될 거니까 염소 1개 물은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지우고 그럼 2개 결국에는 반트호프 인자가 값이 2니까 2개가 헬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기 안 쓰고 이거를 차분하게 풀 수 있나? 어쩔 수 없어요. 이 계산기 없이 이거 푸셔야 되는데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푸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리해 주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얘가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푸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다 2로 맞춰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2 곱하기 2분의 가장 간단하게 그냥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분의 1 곱하기 i는 뭐 0.56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1250 i는 100분의 56.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4로 나눠주고 4분의 1 곱해주고 없애주고 곱하기 1250 써주고 없애주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4 없애주고 14. 네. 14고 여기 2 나눠주니까 7. 여기 50 이렇게 50 나눠주면 25. 그럼 i는 왜 i가 더 크게 나오죠? 제가 뭘 안 해준 걸까요? 어쨌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어쨌든 위에 푸신 것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이제 4번이 나오고 반트호프 인자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답이 4번이 됩니다. 네, 계산기를 저는 이용했고요. 이거 계산기 안 이용하고 좀 풀기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계산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이제 루이스 구조와 형식 전환을 사용하여 이제 보기에 서술된 내용을 이제 설술하라고 하는데요. 네,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기계처럼 이제 푸는 거죠. 질소 그리고 산소 6개가 3개 있으니까 18개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빠졌으니까 14개를 써줘야 되네요. 그래서 14개를 써줘야 되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지금 질소 중심에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산소 하나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내리고,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NO2-가 루이스 구조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 O3-니까 6개가 4개, 전자 6개가 4개 있는 거죠. 그럼 24개 있는 건데 산소 먼저 그리고 원래 24개 있는 건데 6개가 빠진 거죠. 그럼 18개니까 주변에 다 6개씩 3번 그으면 18개도 다 소모된 거고, 얘도 중앙의 질소에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제 형식 전화 표시해주면 이렇게 된 구조죠. 그럼 이렇게 된 구조에서 결합 길이를 보려면 결합 길이는 결합수 2개, 결합수분의 결합 다리 3개, 1.5 결합이 나오는 거고, 왼쪽은 결합수 3개 분의 결합 다리 4개. 그래서 1.333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합 길이는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클수록 결합 차수가 이제 이게 이 숫자 저희가 구한 이 1.5, 1.4 더 클수록 더 짧은 거죠. 클수록 짧다. 왜냐면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결합이 길이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가 1.33보다 크니까 결합 길이가 어때요? 더 짧다. 네. 그래서 가번은 맞는 설명.
결합 그 길이가 그 구한 길이가 더 이제 큰 숫자가 크면 결합 길이가 짧다. 그래서 이제 값은 맞는 복이고 시아 이 이온과 뭐 풀미네이트 이온보다 안정하다. 이건 그려보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려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사이아네이트 이온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봤을 때 형식 전화가 더 없고 옥텟 교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했더니 형식 전화가 더 적은 왼쪽이 더 안정하겠다. 그래서 왼쪽이 더 안정하겠다. 그래서 나 안정하다. 맞는 복이네요. 안정하다라고 했으니까. 형식 전화가 여기 0, 얘도 0이죠. 얘는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더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SO2의 결합각은 SCl2의 결합각과 유사한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개 있고 6개가 2개 있으니까 12개. 그럼 18개를 그려야 되니까 똑같이 그려주고 18개에서 4개 빼니까 14개죠. 그럼 똑같이 14개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겠죠. 황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황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황은 지금 3주기 원소잖아요. 3주기 원소는 12개 이상을 이제 12개까지 이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0개 전자 주변에 10개 들어간 구조 이렇게까지 10개 들어간 구조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형식 전화가 있는지 보면 형식 전화는 다 0, 0 여기 황 주변에도 1, 2, 3, 4, 5, 6 6개니까 0이 되고 이 구조 지금 그러면 결합수로 보면 3개의 결합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어도 120도 대충 120도를 가지고 있는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SCl2는 그려보면 여기는 지금 Cl은 할로겐이니까 7개를 2개 가지고 있고 황은 6개죠. 16쪽이니까 그래서 더하면 20개 전자를 배치할 수 있고 S를 이제 Cl 놓고 20개 중에서 4개를 빠지니까 16개 주변에 16개를 둬야 되는데 지금 할로겐에는 12개를 둘 수 있으니까 황에는 4개의 전자가 이제 포함되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비공유로 옮길까 했더니 이 구조만으로도 다 형식 전화가 0, 0, 0을 다 만족한다. 그러면 굳이 옮길 필요 없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이제 SN 입체수가 4개인 걸 가지니까 왼쪽에서 입체수가 3개였던 것보다 입체수를 4개를 가지니까 이거는 정사면체 구조랑 더 유사한 그러니까 물이죠. 물 H2O 물과 유사한 거죠. 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결합값 120도와 유사하지가 않다. 그래서 틀리다. 답은 1번. 네, 이렇게 하고 9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을 볼 텐데 10번은 이제 25도씨 1기압에서 SO2를 산화하여 SO3를 생성하는 다음 반응에 대한 델타 G 값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델타 G 값 구할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푸는 거죠. 델타 G 값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식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잘 보시고 개수 비만큼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생성물이 이제 생성물을 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 두 개 이제 반응 개수비가 2개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00. 그리고 빼줘야 되는 거죠. 반응물을 몇 개를요? 2개. 똑같이 2개. 곱하기 마이너스 300. 이거를 빼주는데 T 온도가 여기서 온도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273도에서 25도를 더하는. 여기서도 문제 숫자가 좀 더럽죠. 298도가 나오는데 전 300도로 치환했습니다. 300도로 바꿔줬고 어림자 받고 여기서 이제 300도 곱하기 생성되는 생성물의 S 엔트로피에서 표준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엔트로피를 다 빼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가 2 곱하기 260 빼기 2 곱하기 250 여기 빼주는데 이제 이게 SO2인 거고 산소도 빼줘야겠죠. 산소 하나니까 180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마무리를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 이제 마이너스 200K줄 퍼 몰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00 이제 안에 거 계산하면 520 그러면 여기 680 그러면 마이너스 160이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이게 다 계산하면 48000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단위가 줄이잖아요. 단위가 줄이니까 단위를 킬로줄로 바꾸면 이 48은 48,000은 48 킬로줄 퍼 몰로 계산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마이너스 200 킬로줄 퍼 몰과 플러스로 이루어진 48 킬로줄 퍼 몰을 계산을 하면 답은 결국엔 2번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10번도 여기까지. 네. 그리고 11번에 대한 문제를 풀게요. 11번은 효소의 억제제 이니비터는 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가역 억제제와 비가역 억제제로 구분된다. 어떤 화합물이 가역 억제제일 때 다음 중 비가역 억제제와 구분될 수 있는 실험과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일단 비가역 억제제는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비가역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합 반응이 일어나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 그걸 이제 비가역 억제제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가역 억제제는 뭐 경쟁적 그 다음에 무경쟁적 그 다음에 혼합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억제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경쟁, 무경쟁, 그 다음에 뭐 혼합식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이 지금 가역 억제제는 경쟁적 억제제, 경쟁적 저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눠서 문제를 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보기에서 이제 보기를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효소와 억제제를 혼합한 용액에 화합물을 추가로 첨가하니 효소의 활성이 더 억제되었다. 우리가 배웠던 거랑 뭔가 다르죠. 이거 사실 생물 문제인 것 같은데 효소와 억제제로 혼합한 용액에 화합물을 추가로 첨가하면 효소의 활성이 더 증가될 때가 경쟁적 억제제일 때입니다. 경쟁 저해제, 억제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하는 거. 그래서 미칼레스 멘텐식 미칼레스 멘텐식 mm식에서 우리가 V는 Km 더하기 S 기질 분의 Vmax 그 다음에 S 기질 이렇게 이제 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기질 화합물 기질을 추가로 계속 넣어주면 결국에는 이제 V가 증가한다는 건 효소의 활성이 이제 더 증가한다는 거니까
억제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2번에 효소 활성이 화합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억제된다. 지금 이 설명은 지금 보기 2번 설명은 비가역적 억제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화합물이 가역 억제제일 때 지금 가역 억제제인 걸 골라야 되거든요. 보기 설명이. 그래서 지금 비가역을 설명하는 거를 말을 하면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지금 화합물의 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억제되었다. 이건 화합물의 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억제하는 거는 비가역 억제제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2번은 비가역 억제제 설명인 것 같다. 그래서 틀리다. 왜냐하면 화합물의 농도와 상관이 있죠. 왜냐면 식 자체에서 지금 이 식 자체에서 지금 기질 S 화합물 S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 효소와 억제제를 혼합한 용액에 효소를 더 첨가하니 효소 활성이 증가되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된 것 같아요. 공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제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효소가 있고 억제제가 있는데 이 억제제가 가역 억제제일 수 있고 이 억제제가 비가역 억제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효소를 만약에 효소가 10개 있고 가역도 10개 비가역도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다 한 개 1대1 대응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효소를 첨가하면 효소를 만약에 제가 첨가했다고 했는데 얼마큼 첨가했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뭐 2,000개 첨가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2,000개의 효소를 첨가하면 이 억제제들이 다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00개의 효소를 다 억제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000개를 다 억제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제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왜냐면 효소를 너무 많이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억제제가 거의 0에 수렴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가역과 비가역과 상관없이 효소 활성이 증가하는 건 두 개 가역 비가역 공통으로 일어나는 작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효소에 억제제를 첨가한 혼합 용액을 반응 용액으로 희석하니 효소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효소와 억제제 지금 효소와 억제제가 들어있거든요. 효소에 억제제를 첨가한 혼합 용액이라고 하면 지금 효소가 있고 지금 효소 10개라고 하고 억제제도 10개라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반응 용액 그러니까 뭐 기질이라고 하면 화합물 이거 희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상대적으로 억제제의 효과를 줄이고 기질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희석을 했으니까 억제제의 효과를 줄이고 기질을 늘렸다. 기질의 수를 늘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칼레스 멘텐식에 좀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4번이. 그래서 저는 답을 4번이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해석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답이 저는 4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네.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마치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은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관한 이제
만든 선수를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데 그냥 뭐 공식도 없고 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체크하면 되겠죠. 물질의 전대 엔트로피와 절대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계산할 수 있다. 뭐가 틀리냐면 절대 엔탈피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엔트로피는 존재하지만 절대 엔탈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번은 일단 틀린 보기. 그래서 가는 다 지우고, 그래서 나는 다 보기에 있으니까 굳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한번 먼저 볼게요. 한 물질의 절대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림을 뭐 보신 적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 온도, 여기 엔트로피 했을 때 여기 이제 막 상태 변화를 하면서 막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리고 상이 변할 때도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맞는 복이다. 한 화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 상과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가 결국엔 가장 안정한 그 상태에서의 만들어지는 생산 엔탈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과 무관하게 갖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이유는 물을 보면 되죠. 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을 기체까지 만들 수 있고 물을 액체까지 만들 수 있다고 쳤을 때 결국에는 얘는 수소, 산소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가장 안정한 수소, 산소를 가지고 만들어질 텐데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많이 이제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체가 그러니까 제가 결국엔 액체까지 만들었어요. 물을 액체까지 만들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체가 되려면 흡열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흡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수소랑 산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만든 상태에서 결국에는 기체로 또 보내려면 흡열을 해야 되잖아요. 흡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흡수된 에너지를 가진 기체는 이 위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표에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물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 286 그리고 기체를 만들 때는 마이너스 242 뭐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숫자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가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에는 발열 반응인 거죠. 발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액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체가 만들어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흡열 반응을 통해서 기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과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을 가겠습니다. 13번은 전기화학 문제인데요. 새로운 기술인 산화 환원 흐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가 제안되었다. 주어진 전지 구조와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하여 이 전압의 전압을 구하여라. 수조의 금속이온 농도는 각각 1몰 농도다. 다 표준 상태를 준 거죠. 1몰 농도라고 주신 이유는 표준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 여기서 이제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볼게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전자가 나가는 어떻게 나가죠? MS에서 지금 M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나가고 있고 이 전자를 누가 받죠? E 플러스가 전자를 받으면서 M 플러스가 되는 이 반응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이 반응,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반응은 이 반응으로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문제는 이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 반응에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맞지가 않죠. 여긴 지금 전자가 두 개고 밑에는 전자가 두 개고 지금 여기는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2 플러스이고 여기는 1 플러스이고 그 플러스는 달라요. 그래서 이 식을 결국에는 위에 있는 보라색 식을 이 식을 결국에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식을 만들어 줄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까? 결국에는 다 이용해야 되겠죠, 식을 다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반응물 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 있는 식을 좀 거꾸로 해보고 거꾸로 됐으니까 전위는 0.5 부호가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필요한 거죠. 저희는 플러스가 필요한 거니까 저희는 위에 있는 노란색 식을 가져다가 써주면 어느 정도 모양 꼴이 완성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 모양 꼴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야 되는데 식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전위는 그냥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NFE 이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NFE 값끼리 계산해 줘야 돼요. 어떨 때 전자가 다를 때는 NFE 값을 고려해서 이 전위를 구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냥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지금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더할 거예요. 더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식이 바로 저희가 찾던 식이잖아요. 어디에서? 첫 번째 이 위에서 이 식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인데 이 식과 이 식, 위에 거 아래 거를 지금 더해주면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전위를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걸 안 써서 써준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전위를 지금 찾는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NFE 값을 고려해 줘야 돼요. NFE 값을 고려해 준다는 말 뜻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위의 식에서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요게 전자거든요. N이. 그럼 전자가 두 개니까 E 곱하기 F 곱하기 표준 전위 0.55V 이렇게 써주는 거고 위와 아래를 더했죠. 저희가 위와 아래를 더했죠. 그러면 이 밑에 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자가 하나죠. 전자가 하나니까 1 쓰고 F 쓰고 0.24V 어떻게 했죠? 식을 더했죠.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값이 나오냐면 얘는 1.1 F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V 이렇게 1.1 그냥 1.10은 다 지우고 1.1만 쓸게요. 1.1이 나올 테고 얘는 0.24가 나올 텐데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에는 1.34가 나온다는 거죠. 1.34. 그런데 이 1.34가 뭐냐면 이 1.34는 우리가 구할 이 보라색
지금 제 지운 이 보라색 친구의 표준 환원전이라는 거죠. 표준 환원전이. 근데 이 표준 환원전이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전자가 한 개니까 1 곱하기 F 곱하기 이제 볼트는 모르고 이렇게 이 볼트가 1.34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F끼리 지워지고 V끼리 지워지고 결국에는 표준 환원전이가 얼마냐? 1.34였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한 표준 환원전이가 1.34V였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끝난 거죠. 이제 문제가 결국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냐?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죠. 이 식을 더하면 지금 이 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전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가 산화, 그리고 두 번째가 환원 되면서 전지작용을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그리고 심지어 전자까지 한 개로 갔기 때문에 이 짓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뭐 전자를 고려해서 전위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자가 한 개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1.58이 답에 있는지 보고 답에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번까지 하고 15번부터는 다음 페이지니까 다음 페이지는 좀 제가 쉬었다가 이따 밤에 녹화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같은 부피를 갖는 공간에 A와 B에서 공간 A의 온도는 273도고 공간 B의 온도는 0도다. 그럼 절대 온도로 바꾸면은 뭐 ET라고 한다면 B에서는 T가 되겠죠. 절대 온도로 했을 때요. 2배가 되는 거죠. 절대 온도가. 유지하고 A와 B의 동일한 기체를 주입하여 동일한 기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동일한 기체예요. 동일한 기체를 주입하여 압력을 갖게 하였다면 단위 시간 및 면적당 A와 B의 벽면에 충돌하는 기체 분자 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식은 루트 n분의 t 곱하기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A, B를 계산해 주는 거죠. 동일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은 똑같을 것이고 온도는 A에서 ET 곱하기 그리고 같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도 제가 같은 부피 좀 신경 안 썼네요. 같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도 V라고 놓으면 B에서도 똑같이 계산하면 분자량 동일 기체 M, 온도 T 곱하기 부피 같다. 이랬을 때 지금 충돌 압력을 갖게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가 결국에는 같은 거죠. 압력을 갖게 했으니까 충돌 빈도가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 A, B 쓴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V는 NRT에서 한번 볼게요. PV는 NRT. 여기서 이제 압력이 같다고 했어요. 압력이 같고 부피는 어떻게 되죠? 부피도 같죠. 부피도 같고 그리고 온도는 A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하면 R 그러면 지금 압력도 같고 부피도 같으면 위에 아래랑 같잖아요. 그럼 위아래가 같다는 건 이 왼쪽 오른쪽의 위아래도 같아야 되고 온도가 2배면 밑에는 온도가 지금 T인데
결국에 같아지려면 분자수가 2배, 1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몰수가. 그러니까 몰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몰수를 넣어줘서 계산했을 때 몰수는 B에서 2, A에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뭐 같다고 놨는데 같다고 놓는 게 아니죠. 지금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충돌하는 기체의 분자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으로 해서 충돌 비율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수를 구할 수 있고 이 PV NRT를 통해서 우리가 분자 그 몰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다 분자량, 온도, 부피 넣고 몰수 넣었을 때 그럼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죠. 비율은 다 이제 약분이 되고 온도 약분이 되고 루트 2 대 2가 되니까 루트 2로 나누면 1 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14번까지 풀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풀어서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2번, 3번 봐보세요. 2번, 3번 봤는데도 뭔가 나랑 이 사람이랑 푸는 게 다르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더 풀어보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